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한창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러웠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좀 문제가 됐던 거는 이른바 폴리테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폴리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폴리틱에다가 엔터테이너를 이제 합쳐가지고 약간 좀 이제 엔터테이너인데 정치적인 발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우리가 폴리테이너라고 불렀었죠. 대표 주자가 이제 김재동 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김재동 씨뿐만 아니라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폴리테이너로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선동을 했었죠. 제가 보기에는 김어준, 주진우, 정봉주, 김용민 이런 좀 잡스러운 낙곰수 사람들 같은 경우도 폴리테이너라고 해야 되나? 약간 폴리틱스랑도 맞지가 않고 테이너에도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얘는 뭐지 그냥 선동가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우병 선동도 있었고 광우병 선동 당시에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많은 만화가들 특히나 이제 웹툰 작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런 것들을 퍼날렸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창 잘 나가고 있던 이명박 정부가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지게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상식적인 목소리 냈던 분들이 계세요. 이경규 개그맨 이경규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니 이게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든지 연예인들은 그냥 국민들한테 웃음을 주면 되는 것이지 마치 자기가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 대단한 자기가 지식인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알려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 시건방 떠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또 얘기했던 게 이경규 씨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김재동 씨였거든요.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끊고 자기가 무슨 얘기만 하면 정치인처럼 그렇게 항상 보도가 됐는데 더 이상 이제 정치인으로서 사회적인 얘기를 하기보다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밝혔죠. 그렇죠? 근데 또 희한한 게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조건은 또 붙이세요. 안 시끄럽게 살고 싶다. 지금 저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이들과 만나고 경복궁에서 만난 사람들과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일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제도 제가 이제 경복궁 한번 좀 걸어봤거든요. 제가 평생을 경복궁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평생을 경복궁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제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경복궁 한번 걸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많고. 근데 거 가가지고 도대체 사람들과 뭐하러 역사 이야기를 하겠다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날씨도 좋아가지고 택시 타고 갈 수 있는 가야 되는 거리였는데 그냥 이렇게 쫄래쫄래 이렇게 걸어가지고 한 30-40분 걸어봤더니만 날씨도 좋고 꽃도 피어있고 이렇게 궁궐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기분이 그냥 좋아지던데요. 여유가 생기고 약간 명상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책에다가 쓰시면 안 되나요? 굳이 경복궁까지 가가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즐겁게 한복 입으면서 깔깔거리면서 놀고 있는데 사람 붙잡고서 역사가 어떻다는데 야 여기가 있잖아 실제로는 무슨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어떻게 돼가지고 일제로부터 우리가 강점기에 어떤 피해를 당했고 그런 얘기가 필요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잘못한 일 분명히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보상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 가지고 또 과거로 가는 것보다는 오케이 좋다. 이제 우리가 사과를 받았고 미래로 같이 나가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의 한 어떤 틀을 형성하는 중요한 국가의 동맹국으로서 손잡고 같이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21세기 대한민국에 걸맞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재동 씨가 늘 총선 출마한 듯이 살았다. 이제는 웃기는 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웃기는 일 하세요. 웃기는 일을 하시고 뭐라고 이거 좀 어감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하시지 웃기는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역사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웃기는 일을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김재동 씨가 제일 잘하는 것이고 그게 김재동 씨의 원래 본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자기가 깨시민인 것처럼 굳이 사람들한테 사회가 어떻다는 정의가 어떻다는 헌법이 어떻다는 그런 얘기가 뭐하러 필요하냐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도 헌법만 몇 조가 어떻다 하면서 무슨 열패감을 국민들한테 안겨줬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뭐하러 필요하냐고요.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 조국 사태 때는 입도 뻥긋 못 해가지고 열패감은 다 어디로 갔냐. 이건 무슨 지 혼자만 느꼈던 열패감이냐 이래가지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아가지고 퇴출당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이 뭐하러 필요하냐고요. 제발 좀 이제는 사람을 웃기는 일 하시길 바랍니다. 경복궁 가가지고 또 무슨 역사 얘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김재동 같은 사람들이 한창 이제 시끄럽게 대한민국을 만들었었고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도 무슨
뭐 그 뭐 맨발의 디바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수 여가수인데 이름을 모르겠네. 뭐 녹턴가 이은미 씨 뭐 이런 사람들 나오고 그리고 뭐 이원종 씨였나요? 무슨 뭐 배우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한창 이제 뭐 또 배우로서 활동 많이 하는 사람 막 튀어나와가지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번에는 무슨 뭐 이재명 막 이 난리를 쳤었는데. 이재명이가 실제로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는 이 인간들이 뭐 깨달은 게 있는지 뭔지는 모르게 좀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 아직 정신을 못 차렸지만. 그런데 가수 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조국 당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하는 얘기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는 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서승만이라고 하는 개그맨도 마찬가지. 여기는 또 민주당 쪽의 비례대표를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승만이가 됐거나 리아가 됐거나 저는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별로 관심도 없었고 인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는 얘기가 다 똑같습니다. 다 정신 나간 소리밖에 안 해요. 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를 툭하면 좌파라고 부른대요. 아니 좌파라고 부르지 그럼 우파라고 부릅니까? 어? 좌파인데 아니 뭐 좌파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좌파도 아닌 것이고요.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 아픈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파는 당연히 아닌 것이고 좌파적이지도 않거든요. 진보적이지도 않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가지고 이게 무슨 뭐 오염수다, 환경이 파괴가 된다. 이거 마시게 되면 사람들 다 건강이 무슨 악화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게 된다라는 식의 광우병식 선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좌파 진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인 것이지. 머리가 약간 조금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이지. 그 자기가 억울하디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와 이들은 툭하면 좌파라고 불리우고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 하고 입 바른 소리 한 번 했다가는 그나마 가끔 들어오는 지원이나 행사 일감마저도 하지 못하게 된다? 진짜 환자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환자라고 보거든요. 지금 언론계를 보시고 방송계를 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우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건국전쟁만 봐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가수 나얼 씨가 건국전쟁에 대해서 인증샷 올렸다가 개딸들한테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거꾸로 서울의 봄 같은 그런 영화를 보고서 인증샷 올리면 막 욕먹습니까? 오히려 박수를 막 받지? 나얼 씨뿐만이었습니까? 이승만 재단은 그 기념비, 기념관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영애 씨가 5천만 원 가까이를 갖다가 후원을 했죠. 그랬더니 개딸들이 얼마나 발광을 떨었었냐고요. 단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우파 연예인들이 우파적인 목소리를 내가지고 당당하게 우파적인 목소리를 내가지고 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 리아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좌파가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좌파가 입 바른 소리 했다가는 무슨 뭐 가끔 들어오는 지원이나 행사 같은 것도 끝난다. 이거 뭐 다 찢기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리아 씨의 망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현실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렇게나 지금 시대착오적인 것도 아니고 비현실적인 초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 나이 먹고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후배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며 냉동창고에서 물건을 나르고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예술의 삶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술가들로 하여금, 연극 배우들로 하여금, 수많은 소극장들로 하여금 문 닫고 빚 생기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문재인 때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가지고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 코로나 당시에 리아 씨는 뭐 했습니까? 그때 지금 배우 유준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수로 씨가 됐거나 문재인 정부의 그 이낙연 총리를 붙잡고 얼마나 하소연을 했습니까? 제발 좀 현실적으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세우자고.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그냥 막 거리두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상생이라도 하기 위해 가지고 연극계가 다 망하는 꼴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지금 후배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친구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거리두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시자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리아는 이제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이렇게 못 먹고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뭐 윤석열 때문이다. 조국의 전화를 받고 누군가는 그 눈물을 거두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조국의 눈물은 범죄자의 눈물입니다. 조국이 입시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정경심 교수는 이미 대법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조국이가 입시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학생이 못 들어간 겁니다. 리아 씨는 가족이 있나요? 자식이 있나요? 자기 자식이 만약에 수년간을 갖다가 수십 년을 꼬박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의대를 가보겠다라고 그렇게나 열심히 공부하고 차곡차곡 내가 스펙을 쌓아왔는데
가짜 입시 비리로 인해 가지고 가짜 지금 입시로 인해 가지고 그런 허위로 조작이 됐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조민 씨가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갔습니다. 누구의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조국 씨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겁니까? 조국이 입시 비리로 인해 가지고 정정당당히 공부하고 그 자리에 못 들어갔던 그 학생 그리고 그 학생의 학부모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는 게 인간으로서의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 아니에요? 공정씨도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조국을 감쌌는데 배신감을 느꼈다. 이게 상식적인 그나마 상식적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나 공정씨 같은 경우도 조국에 대해 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지지를 하다가 그때 뭐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문프가 인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뭐 검증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뭐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옹호했던 게 공정씨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공정씨조차도 조국에 대해 가지고 실체를 깨닫고 지금 이제 진중권 교수한테도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판인데 도대체 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하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학위를 뭐 준비하면서 논문까지 쓰고 뭐 이랬다라고 하는데 다시 그냥 대학원으로 가셔가지고 논문을 쓰시던지요. 그게 뭐 자기한테 도움이 될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렇게 그 국민들을 선동하는 폴리테이너 같은 사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제동 씨조차도 뭐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신을 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쯤이라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리아 씨의 정신은 언제 돌아올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물론 힘겨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